안녕하십니까. 지음영차 분당 정자점 운영하는 신피조입니다. 오늘은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이 찐다, 살을 뺀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살이 쪘다. 이때 살이 쪘다는 것은 몸무게가 늘어났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근육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체지방으로 몸이 부풀어 오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근육 운동을 강하게 해서 근육이 늘어나고 부풀어서 몸무게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경우는 굳이 살이 쪘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몸이 좋아졌네, 어유 근육 봐라,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살이 쪘다라는 거는 다 체지방으로 몸무게가 부풀었다는 뜻입니다. 그 체지방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성분 중에서 불필요한 것, 또 과잉 섭취된 것들을 배출을 하다 못해 남은 것들을 체내에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때 체지방, 지방 성분으로 변화시켜서 몸에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체지방은 과잉 섭취되거나 불량 성분의 그 변형 결과물인데 당연히 좋은 성분이 아니죠. 우리 몸에서는 없어져야 할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불량 성분이 몸에 체지방 형태로 축적이 돼서 몸이 부풀어고 복부 비만, 몸통 비만, 얼굴 비만, 이런 형식으로 몸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늘어나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우를 살이 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살을 뺀다, 그때는 또 똑같은 의미로 몸에 축적된 체지방을 빼야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이어트 식품, 어쨌든 다이어트 과정을 보면 식사량도 조절하고 음식 메뉴도 조절하고 그런 정도, 그리고 관련된 다이어트 식품을 따로 먹거나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조절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찐 몸매에 살을 뺀다고 할 때는 원하는 바는 반드시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을 뺀다고 하게 되면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은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지방이 빠지기 전에 연소되어서 해소되기 전에 몸에 축적된 좋은 성분의 에너지, 그걸 먼저 운동을 할 때 태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분을 먼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성분들이니까 변환해서 운동 에너지로 먼저 쓰고, 그래도 몸 주인이 그 이상 운동을 할 때 이제 비상용으로 그래도 비축해뒀던 이 체지방을 그때 이제 연소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운동을 해야 체지방이 타기 시작하니까 체지방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운동을 잘 상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성분의 에너지를 다 태우고 그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지치도록,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진이 빠지도록 운동을 해야 그런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생각외로 강하게, 과하게 해야 겨우 체지방이 타요. 그러면 몸에 좋은 성분의 에너지를 다 태우니까 몸에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럼 또다시 식사를 또 많이 하고, 그럼 체지방도 함께 또 늘어나. 그래서 운동한 효과만큼 그대로 체지방이 빠지기보다는 몸이 과로하게 되죠. 운동 과로하게 돼서 몸이 무척 힘들고, 그로 인한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몸에 무리를 주어가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운동의 결과도 얼마든지 조금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을 과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몸에 과부하가 걸린 거니까 좋다고는 할 수 없죠. 또 그렇게 해서 살을 빼면, 그러다 운동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살이 찌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는 몸에 체지방이 자꾸 늘어나는 건데, 체지방 섭취를 줄이거나 또 축적된 체지방만 빼주는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온전하게 체지방이 빠지고 요요 현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체지방이 덜 섭취되도록 한다는 것은 불량 성분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죠. 불량 성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가공식품의 경우는 불량 성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다. 맛을 내고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출 안 되고 체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또 방부제를 들어가는 식품들, 오래 보관하면서 오랜 기간 팔아야 되는 물건들, 또 그렇게 팔리는 물건들을 잘 살펴서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성분이 없는 음식을 해먹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 전통 한식의 발효식품 문화가 그런 거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어느 재료든 그 재료에 가장 가깝게 요리해서 먹는 방법,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부가적으로 가공을 하거나 요리 과정을 복잡하게 거치면서, 또 소스라는 것도 다양한 것들을 마구 섞어서 특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소스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을 게 아니죠. 된장, 간장, 고추장 발라 먹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 원재료에 가깝게 요리해 먹는 방법이 좋고, 그 다음으로 이미 섭취된 체지방은 그러면 어떻게 체지방만 배출하느냐? 그거는 결정적으로 기승전 보이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필요도 없이 보이차만 몇 달 지그시 드셔보시면 운동을 안 했는데도 살이 빠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평소 먹던 대로만 먹고 보이차만 매일 꾸준히 섭취를 해주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위로 몸무게를 변화를 지켜보시면 살이 좀 빠져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수치적으로 5kg 뺐다, 8kg 뺐다, 10kg 뺐다, 이런 수치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보이차 생활하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는
체지방만 빠지는 경우고, 또 정상적인 식사를 하니까 체지방만 빠지고 그 자리에 좋은 성분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달면 체중 변화는 크지 않으나 복부가 가늘어 들어가고 얼굴에 나이살도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무게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신체 변형을 보면서 살피면 보이차만 먹어도 체지방만 빠져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차가 다이어트 차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지는 면도 있는데, 억지로 살을 빼주는 차가 아니고 나쁘다는 체지방만 빼주는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되고, 나쁘다는 체지방만 빠지다 보니까 그런 노폐물로 인해서 생기는 몸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하나 둘씩 개선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체지방만 빠지는 거는 기본 작용이자 보너스입니다. 몸에 불편한 것들이 좋아지는 거 체험하면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 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기대하고 보이차 생활을 가까운 차회관에 드나들면서 상담을 통해 보이차 생활을 잘 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